자, P3CK 이게 굉장히 노후화된 기체라고 들었어요. 현재 이게 8대가 들어와서 이제 한 대가 소실됐기 때문에 7대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네. 기체의 어떤 기원을 짜서 보면은 1965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미해군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미해군에 66년 1월부터 부대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그 시간을 느껴지죠. 예. 그리고 이제 미해군에서는 이제 B형이 이제 운영 수명이 다 됐다고 해서 1979년까지 운영합니다. 이것도 꽤 오래된 시절이죠. 그 이후로 이제 P3C로 넘어가죠, 미해군이. 네. 그리고 이제 이 144대를 이제 생산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79년까지 운영을 했던 거고, 그 이후로는 사막 저장소에 다 이제 갖다 붙여겠죠. 보관하는 걸로 다 덧씌워가지고 막 밀폐로 완전히 밀봉시켜가지고 사막에 저장했던 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이 P3C 그 후속, 그러니까 8대 들어온 1995년 8대 들어온 후속 사업으로 전력 증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이제 벌이다 보니까 후속 사업으로. 근데 마땅한 기종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 시장 초기가 전 세계 시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포세이돈이 막 계획이 돼서 그러니까 설계를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존재를 안 했어요, 포세이돈은. 그러니까 사올 데가 없고, P3C는 우리가 마지막 기체가 마지막으로 조립해서 생산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95년도에. 그러니까 또 추가로 생산해달라기에는 또 이게 라인 문제가 또 복잡해지고 비용이 또 추가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이제 본격 착수를 해서 비행기를 받기 시작한 게 2006년 3월 21일. 그 개조할 항공기 1호기가 국내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은 실제 제 기억으로도 200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5년까지 다 모든 그 절차를 밟은 거죠. 그렇게 해서 2006년 3월 21일 날 이제 항공기가 국내에 왔어요. 이때가 아마 그 방위사업청이 이제 개청돼서 초기 때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좀 뭐 신경을 많이 썼던 사업인데,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순직하신 분들 이제 그 뭐 장례식도 이제 끝났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왜 P3C 버전 미해군에서 좀 이렇게 보관부로 따로 이렇게 저장한 P3C도 아닌 B를 택했을까 하는 문제가 좀 있었고, 어차피 지금 미해군은 P3C를 다 도태시킨 지가 몇 년 됐고 다 사막에 저장했지만은,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미해군은 그 다음 초계기로 넘어가는 이제 과정이었기 때문에 B형보다는 C형을 좀 골라서 하면 안 되나는 좀 의문점이 있었고, 물론 이제 뭐 실무자들 그 당시 실무자들은 또 사연이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이제 다 뜯어 고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이제 그 당시 카이에 이제 허락을 받아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비행기 다 썩었어요. 완전 썩은 비행기. 그래요. 그거를 전체 막 새로 만들다시피 카이에서 다 뜯어내고 새로 이제 갖다 씌우고 더 씌우고, 최종적으로 2009년도에 제가 또 이제 요청해서 들어가서 완성된 P3CK 내부를 들어가 봤는데, 컴퓨터는 다 그 시스템 미션 컴퓨터 뭐 임무용 그 컴퓨터는 다 바뀌어 있었어요. 뭐 레이더 스크린부터 해가지고 디지털화로. 그래서 그거는 보기 좋았는데 밑에 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게 엉성해가지고 완성이 안 된 상태. 되게 허술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과연 계속 운영할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시스템은 새로운 것 같다 이렇게 장착을 시켰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외부로 나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니까 기체를 이제 곳곳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낡은 기체의 주날개 부분 보면은 막 이렇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막 볼트 같은 게 진짜 막 볼트 너트 있지 않습니까? 십자선 이렇게 된 동그란 거, 그거 막 툭 튀어나와서 있을 정도에서 항공기가 이렇게 다 허술하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일종의 아주 정밀하게 그걸 알지 못한 입장에서는 허술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을 할 때, 그러니까 카이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지만은 워낙 그 본체가 썩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사용할 비행기는 아니다. 그래서 당시죠, 이 카이의 역사보에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오물과의 전쟁 P3CK 성능 개량 사업.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 초계기 P3CK 성능 개량 사업은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 소재한 AMARC에 밀봉 처리되어 장기 보관 중이었던 40년 이상 된 P3B 동체를 봉인 해제한 후 비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국내 운송, 성능 개량을 통해 완벽한 비행기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계약 구도상 1, 2호기는 미국 업체에서 수령하고 카이에서 맞이한 최초 항공기는 3호기였다. 비행기를 처음 인수받아 동체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모두 코를 감싸 줄 수밖에 없었다.
지독한 악취와 함께 낡고 삭은 내장재들은 손만 대도 찢어지며 미세먼지를 내뿜었다. 동체 바닥 덮개를 뜯어냈을 때는 그 밑은 각종 배선과 배관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부패되어 쌓여있는 오물들이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개조 개발을 담당한 작업조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 라는 짜증 어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비록 비행기의 공동묘지라 불리는 AMARC에서 그나마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동체를 골라서 갖고 왔다고는 했지만 비행기는 시궁창이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죽어 있었다. 운항 중인 노후 비행기를 개조하는 사업이 얼마나 쾌적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심기일전하여 상하이 클린가드 복장과 보안경 그리고 방독 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조에서는 항공기 내부 청소 작업으로 본격적인 개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도저히 재생 불가능할 것 같은 항공기는 항공기에 생명을 불어넣기에 기체 수명 연장하기에 임무 시스템 현대화하기의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해상을 지키는 완벽한 항공기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야, 이거 장난이 아니었네요. 아니 그 뭐 워낙 썩은 비행기를 가져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거고. 예. 제가 전체 기체 중에서 일부 완성된 그 기체 안에 들어가보니까 예. 뭐 냄새 같은 거는 뭐 그렇게 나지는 않았고 바닥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는 그대로 좀 옛날 모습 그대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별로 좀 상태가 안 좋구나. 겉에는 또 페인트 어떤 그 항공용 페인트를 새로 칠해서 예. 그런 기존의 P3C하고 동일하게 보이긴 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좀 약간의 의문은 있었는데 좀 불안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해군에서 이제 받아갔고 정확히는 이제 2010년 1월 20일부터 2010년 10월 5일까지 8대를 이제 해군이 인수 완료를 합니다. 예. 그 중에 이번에 한 대가 이렇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3년도 여름에 8월로 기억하는데 네. 그 현재 그 부대 해당대로 소속된 부대 제주 6.15 대대를 내려가서 그 시연 그 이제 탑승 시연을 이제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봤는데 비행하는 거예요. 네. 초계비행 나가는 네. 거를 해군의 이제 어떤 취재 지원을 위해서 타봤는데 타는 순간 이 비행기 너무 썩었구나. 그때도 기내로 올라왔더니 상태가 안 좋았어요. 내부가. 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기존에 그 전에 직도입 기체인 P3C를 이제 그것도 탑승 시연을 이제 시연을 해준다고 해서 탑승을 해봤거든요. 네. 초계 비행을. 예. 그거는 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탈 때부터 그건 좋았어요. 쾌적하고 하다못해 그 뒤에 이제 갤리가 있는데 갤리에 창도 있고 어떤 식사할 때의 어떤 그 분위기, 어떤 그 구조 분위기. 네네. 그리고 이제 앞에 가면은 이제 그 소위 소노피를 이제 밑으로 투발하는 투발산을 그 체계도 오르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C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C는 네, 직도 있기 우리가 돈 내고 사온 거. 네. 그런 아주 좋더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조종석 앞에 조종석까지 다 일일이 다 봤지만은 뭐 특별히 뭐 이게 구형 기체다, 구형 항공기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CK는 들어가면서 좀 틀려요 구조가. 갤리도 좀 답답하게 창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소노프 그런 밑으로 이제 투발사하는 거. 네. 그것도 옛날 그 좀 탑형이에요. C형에서는 없는. C형에서 일체형인데 그 뭐 탑같이 해서 소위 그 청소형 그 막대기로 막 이렇게 밀어 내리는 구조. 불편하게 네. 보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센서들을 이제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제 그거를 조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그러니까 부사관들 그분들의 위치도 별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았고 낡았다는 거지 내부가. 그러니까 센서만 현대화시키고 그런 부분만 이제 비행할 수 있는 상태의 어떤 조종 계통 이런 것들만 손을 봐서 네. 완성해서 이제 이게 해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를 타면서 그 좀 마음속으로는 그 P3C 그때보다는 약간 좀 못마땅한. 그러니까 이번 사고 난 기종 P3CK는 미 해군이 쓰다가 완전히 용도 폐기한 P3B를 개량도 아닌 그냥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P3B를 P3CK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내부가 틀려요. 예.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내부 구조도 틀려요. 그러니까 구형이죠, 구형. 우리가 직도입한 럭키드사에서 그 당시 럭키드사입니다. 도입할 때 럭키드사에 도입한 거는 P-3C, 그러니까 P3C 업데이트 그것도 3형의 플러스형, 아주 최신 마지막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생산한 기체로 우리가 인수받은 게 P3C고 이번에 이제 추락 사고로 해서 4명이 이제 순직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좀 구형 저장된 기체, 썩은 기체를 가져온 CK, B형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동 조종 장치라는 게 AFCS
PCS라는 게 우리가 직도입한 8대는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초기화 비행 이제 할 때 어떤 조종사들이 이제 뭐 잠깐 뭐 이렇게 딴 일을 뭐 화장실 간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너무 피로도가 이제 쌓일 것 같으면 자동 조종 장치로 어느 정도 고도를 맞춰서 초계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련된 그 장치가 P3C에는 있어요. 적용이 돼서 우리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예. 그런 좀 마지막 기체다 보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P3C는 그것도 역시 제주 그 6.15대에서 그 전에 탔었고 그 다음에 부대 개편되면서 CK를 타봤어요. 연속으로. 근데 너무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 불안했다는 거죠 저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항공기에 이제 여름인데 탑승하자마자 엔진 시동이 안 걸려서 CK 엔진 시동이 안 걸려서 다른 비행기 타야 된다 할 정도였어요. 저희도 당황했죠. 저도 그 안에서 이제 승무원들 이제 지휘관급 승무원이 야 빨리 그 저기 하푼 띄워가지고 다른 데 달어 이런 얘기를 하지. 하푼 미사일을 실탄을 이제 항상 장착하고 나가는데 하푼 미사일 빨리 띄워가지고 저기다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비행기 이분들 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역시 CK가 이 정도야? 그게 내가 이제 2013년도 여름에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P3C도 타보고 P3CK도 타보고. 그러니까 항공기가 벌써 이 느낌이 직도해봐 항공기 기체하고는 다르구나. 밥 먹을 때 이 민간인 입장에서는 창도 뭐 좀 있고 이게 여객기를 이제 옛날 그 로키드사의 여객기를 개조한 타워프롭게 개조한 그 구조기 때문에 그 갤리 쪽에 그 C형은 이제 창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CK는 이게 그 전 버전은 밀폐돼 있었고, 그러니까 다 막혀 있고. 그래서 해군에서 마련해 주신 밥을 먹는데 뭐가 막 지저분하고 답답하고 뭔가 기체 내부도 이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불안한 감이 이제 그때부터 자리 잡은 게 야 이거 타시는 분들이 마음이 편하실까? 중고 항공기를 이제 개조한 건데 그런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세이돈 도입에 관련된 어떤 그 방송 할 때마다 P8A요. 제가 CK 얘기를 이제 지난 방송을 옛날 거 뒤져보시면 CK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안 좋다. 비판을 간혹 하셨죠. 근데 그게 결국 사고를 냈어요. 지금 와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여튼 소중하고 고귀한 인명이 4명이 이제 순직을 하셨고. 그게 제일 안타깝죠. 항공기야 뭐 사용하다 도태시키면 그만인데 하여튼 사람 인명이 관련된 거는 참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 기종 P3CK가 사실상 1968년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144대 중에서 물론 이제 일반 기사에서는 대충 그냥 생산 시작한 연도, 부대 배치한 연도를 말씀하셨는데 생산을 이제 계속 144대를 맞춰가기 위해서 중간에 68년산 기체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무려 약 57년 가량 운용을 한 기종입니다. 네. 이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막에 저장한 거를 가져와서 뜯어 고쳤으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적을 그 당시에 됐던 게 엔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현재 롤스로이스 엔진인데 이 엔진 자체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히 정평에 나 있는 엔진이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항공기에 맞춰서 엔진을 새 거를 발주해서 만들어서 와서 장착했으면 안전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냥 그거 손 안 대고 역시 뭐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 절감한다고 그냥 먼지만 털어서 정비만 해서 다시 운영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엔진은 아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제작한 엔진이냐 아니면 사용하던 엔진을 창정비를 해서 쓰는 거냐. 물론 이제 항공기가 부품과 뭐 관련된 거를 여러 차례 계속 창정비할 때 끼우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논리상으로 이론상으로 얘기하는 거지. 결국 이런 노후화된 항공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걸 계속 지금 여러 가지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사고 기종인 P3CK 이 8대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럼 아직도 7대가 지금 운항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행 정지를 시켰는데 언젠가는 이제 풀겠다고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의견, 소견은 제가 뭐 해군 참모총장이라든지 국방부 이제 해당 높으신 분이라면은 바로 도태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고기가 입증을 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 육해공 해병대 군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중에서 이렇게 오래된 사막에 저장된 거를 가져와서 뜯어 고쳐서 비행을 시키는 거는 아마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다 따져봤어요. 공군, 뭐 해군항공대, 해군항공사령부죠, 육군 항공사령부에 이렇게 중고 기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2025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군이 있나 했더니 없는 걸로. 이 CK만 빼고 거의 다 전부 다 직도입을 했거나 아니면 직도입을 했는데 뭐 오래된 수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군에서 지금 자기네 어떤 운영비, 어떤 군의
그 예산을 탄핵에 의해서 유지하는 뭐 BA748 같은 BA748은 1974년 도입했어요. 그런 항공기도 있어요. 이제 아주 더 오래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들 간의 군 조직이나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또 비행을 시켜야 되는 건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좀 조용해진다 싶으면은 그 P3CK를 비행을 이제 시킨다 작전 때문에. 근데 지금 그나마 다행히도 P8 포세이돈 6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CK를 빨리 버리고 30년까지 갈 필요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 타시는 분 승무원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군 조직을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크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실제 승무원들 생각하면은 CK를 조기 도태 시키고 포세이돈을 빡세게 돌리든지 제트기를 그리고 추가 도입을 하든 MCX를 개발해서 계열기를 만들든 어떤 후속 대책 항공기의 후속 대책을 실질적으로 이제 세워야 되는 단계에 왔죠. 지금 F5, KF5도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최근에 비행을 시키더라고요. 공개 행사에서 얼마 전에. 그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불안불안해요. 그걸 현장에서 뭐 사진을 찍거나 행사를 보면서 불안불안한 게. 그게 바로 KF5 수원에 있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때 역시 우리 심소령 고 심소령께서 이제 순직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게 사실 항공기의 결함을 우리가 정비하시는 분들이 미리 어떻게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 아주 깊숙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 항공기 그 내부에서.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한 분의 고귀한 그 생명 조종사가 이제 순직을 했는데 그거 이어서 또 이제 안타까운 이렇게 4명이 승무원들이 순직을 했고. 네. 근데 결정적으로 이 P3CK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다시피 그렇게 항공기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도 참 그것도 좀 뭐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결단 안 내릴 거예요. 그러겠죠. 안 내릴 거야 아마. 그게 뭐 소위 그런 계통이니까 이 조직 관리하는 사람들은 안 내려요. 그 예산 문제도 있거든요. 타내는 예산, 돈 타내는 거. 국방부에서 이렇게 육군 얼마, 해군 얼마, 해군 안에서 또 뭐 항공사는 뭐 얼마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안 저기 할까요? 조기 도태 안 시킬 것 같아. 근데 과연 결단을 할까? 그러니까요. 진짜 내가 뭐, 숙제네요. 예, 하여튼 뭐 제가 이게 하여튼 뭐 어이없는 웃음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의 애도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분명히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머지 승무원들 CK 배속된 승무원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지금 뭐 이거 나중에 비행 정지가 풀려서 이 임무 비행 나갈 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분들 옆에 그 최신형 포세이돈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P3C 그 사이에 있는 CK 나는 이걸 타야 되네 불안하네. 이게 언제 또 사고 날지 모르고 그리고 현재 이 언론에서 그 물론 이제 해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좀 빨리 나온 편인데 자체적으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항공기 자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조종 계통 엔진 그러니까 처음엔 엔진이었는데 그 순간 그 비행하는 거 추락할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역시 비행 조종 계통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직도입한 P3C 8대는 이 P3C 업데이트 3 플러스까지 제가 기존 아주 상세한 버전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는 평상시 비행할 때 자동 조종 장치 AFCS를 적용을 했다는 거. 그나마 보완을 했다는 거. 물론 이번 사고는 이제 장주 비행이라서 저도 가서 현장에서 봤거든요. 평상시에 해군항공 사령부를 이제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도착하면 항상 그 선회 비행해요. 훈련 비행을. 그 기지를 상공 전체적으로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좀 저는 민간이니까 낯설죠. 이거 훈련은 기지 상공에서 저렇게 턴 어라운드 비행을 하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게 P3C였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란 생각도 들고, 근데 CK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정말로 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외면해온 이 경고의 종착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슈퍼소닉 TV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